왜 매번 비슷하게 끝나는 연애만 반복될까?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번에는 다를 줄 알았는데 왜 또 이렇게 끝났지? 노력했지만 늘 엇갈리고 진심을 줬다고 믿었지만 상대는 돌아섭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내가 연애를 못하는 건 아닐까란 자책만 남죠. 중년 이후의 사랑은 설렘보다 신뢰, 말보다 태도가 중요해집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연애 패턴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여자는 외모보다 능력을 본다. 과연 그럴까? 여자는 외모보다 능력을 본다. 많은 남성들이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능력 있는 남성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이 단지 직업, 연봉, 사회적 지위만을 의미한다고 착각하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최모 씨는 공기업 임원으로 연봉도 높고 집도 차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애만 시작하면 석 달도 못 가 깨졌죠.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나 정도면 여자들이 나를 좋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중요한 오해가 있습니다. 능력은 단지 경제적 스펙이 아니라 여성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감정적 능력, 배려의 센스, 여성을 편하게 만드는 말투와 행동까지 모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겉으론 웃으며 대화를 나눴던 여성들이 왜 멀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그 말 속엔 결국 관계에 대한 감각 부족이 숨어 있는 거죠.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단순한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여성의 감정을 헤아리는 능력입니다. 지적인 대화를 나누고 가벼운 스킨십에도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결정적으로 당신이 참 멋지다고 느끼게 만드는 감정적인 매력이 핵심이죠. 물론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깔끔한 인상, 세련된 스타일링, 자기 관리를 한 흔적은 분명히 매력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매력이라는 점.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여성이 당신 옆에 있을 때 내가 여자답다고 느끼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단지 돈이 많아서 연애가 잘 되었다면 왜 많은 중년 남성들이 경제적으론 풍족한데도 연애는 외롭고 힘들다고 할까요? 여성은 능력 있는 남성을 좋아하지만 그 능력 안에는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사람이라는 정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난 충분히 능력 있는 남자인데 왜 안 되는 걸까란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말하는 이 능력의 정의부터 다시 바라보셔야 합니다. 진짜 매력은 말 한마디, 시선 하나, 손끝의 배려에서 드러납니다. 여자는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열죠. 경제력만 있으면 여자가 떠나지 않을 거란 믿음. 돈만 있으면 여자는 절대 안 떠나요. 이렇게 단언하는 중년 남성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경제력만 믿고 연애를 시작한 많은 남성들이 오히려 더 빨리 관계에서 외면당합니다. 58세 이모 씨는 자영업으로 성공해 몇 채의 건물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난 여성은 그의 재력에 호감을 가졌고 데이트 때마다 고급 레스토랑, 명품 선물로 그녀를 대했죠. 하지만 석 달도 되지 않아 관계는 끝났습니다. 이 씨는 말합니다. 이 정도로 해줬는데 왜 더 바라죠? 사랑이 아니라 계산 같았어요. 여기엔 중요한 심리가 있습니다. 여성은 처음엔 경제적 안정감에 호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너무 경제력에 의존한 연애는 여성이 나를 진심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돈을 베풀어주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걸까라는 의문을 갖게 만들죠. 사랑을 받고 싶은 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돈으로 다 된다는 태도는 대화와 정서적 교감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데려다주고 사주고 보여주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다 보면 여성은 점점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어야 할 이유를 잃어갑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 여성은 안정감과 함께 감정적 친밀감을 원합니다. 경제력은 관계를 시작하게 할 수는 있지만 유지하는 건 결국 마음의 교감입니다. 여자가 원하는 건 돈으로 사주는 명품보다 하루 한 번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다정한 말 한마디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매번 먹다 보면 질리는 것처럼 돈으로만 관계를 유지하려 하면 감정은 금세 메말라갑니다. 지갑이 아니라 가슴으로 여자를 붙잡아야 합니다. 경제력을 무기로만 삼는 순간 여성은 그 안에 진심이 있는지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내가 충분히 베풀고 있는데도 그녀가 멀어지는 것 같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지갑보다 먼저 당신의 눈빛과 목소리로 다가가 보세요. 진짜 중요한 건 얼마짜리 식사냐가 아니라 그 식사 자리에서 어떤 감정을 나누느냐입니다. 3. 내 방식이 맞다는 고집이 낳는 고립.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날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지. 이 말 연애에서 자주 들리는 변명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 사이에서는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면서도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세 김모 씨는 이혼 후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늘 비슷한 이유로 끝났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연락 자주 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붙어 있으면 피곤하잖아요. 하지만 상대 여성은 늘 말했죠. 연락이 없으면 내가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처럼 내 방식이란 이름으로 상대의 감정을 외면하면 결국 관계는 외로움만 남깁니다. 사랑은 자기 방식을 관철하는 싸움이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는 조율입니다. 한쪽의 고집이 계속되면 상대는 더 이상 대화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여성은 관계 속에서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엔 단지 함께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말에 귀 기울여주고 감정을 공유하고 서로를 위해 조금씩 바뀔 수 있는 태도, 그게 연애의 본질입니다. 고집은 때론 강한 성격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연애에서는 불통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나는 절대 먼저 사과 안 해. 여자가 왜 자꾸 확인받으려 드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들이 반복될수록 여성은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왜 내 방식은 항상 틀리다고 말하지? 하지만 그게 틀린 게 아니라 혼자만의 방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맞춰 나가는 과정이지 누가 옳고 그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난 이런 사람이니까라는 말로 사랑을 이뤄온 적이 있다면 이제는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해요? 이 한마디가 당신의 연애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립에서 벗어나려면 고집부터 내려놓아야 하니까요. 4.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 못하는 말투. 나는 그냥 솔직한 사람일 뿐이야. 이런 말을 자주 하는 분들 주변에 한두 명쯤은 계시지요. 그런데 그 솔직함 혹시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고 있진 않으셨나요? 서울에 사는 55세 박 씨는 연애 초반만 되면 여성들이 갑자기 연락을 끊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늘 말했죠. 내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하게 말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첫 만남에서 피부가 좀 안 좋으시네요 라든가 요즘 살 좀 찌신 거 아니에요? 같은 말들을 스스럼 없이 했던 겁니다. 자신은 솔직하다고 믿지만 여성의 입장에선 무례하고 불편한 말일 수 있습니다. 연애는 감정을 나누는 관계입니다. 상대를 평가하거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지적하는 건 정보 전달이지 감정 공유가 아닙니다. 말은 똑같아도 그 안에 담긴 배려가 다르면 듣는 사람의 기분은 완전히 달라지죠.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관계의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특히 여성들은 감정이 상하는 말에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대의 여성들 역시 상처도 경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 속을 모르고 난 솔직해서 거짓말은 못해요라는 말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관계는 금세 틀어집니다. 또한 성적인 농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분위기를 풀기 위한 말이었더라도 자칫 잘못 전달되면 상대는 이 사람이 나를 진지하게 보긴 하는 걸까?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48세 여성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 만난 남성이 자기 성생활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솔직함이 아니라 무례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지금 솔직하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불편하게 한 적은 없으신가요? 진짜 솔직함이란 상대의 감정을 배려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되 그 말이 따뜻하게 들리도록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중년 남성의 품격입니다.
말투는 당신의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 무엇이 비치고 있는지 오늘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5. 연락은 여자가 먼저 해야 재밌다는 착각. 내가 먼저 연락하면 재미가 없어. 여자가 먼저 오게 만들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애에서 밀당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밀당이 무관심처럼 보이는 순간 관계는 시작도 전에 끝나버립니다. 대구에 거주하는 53세 최모 씨는 여성과 썸을 타다가 늘 같은 패턴으로 실패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연락을 미루고 한참 있다가 짧게 답장했죠. 계속 기다리게 하면 더 끌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과는 여성은 어느 순간부터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중년 여성은 20대와 다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애써 추측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확실한 진심을 원하죠. 나에게 관심이 없는가 보다라고 느끼면 그 즉시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락을 늦추고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서도 왜 반응이 없지? 라고 답답해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특히 중장년 시기의 연애에서는 적극성이 신뢰를 만듭니다. 여자가 먼저 연락하길 기다리는 남자의 태도는 무관심하거나 자존심만 센 사람으로 보이기 쉽죠. 그녀가 날 얼마나 좋아하나 보자는 태도보다 내가 그녀에게 얼마나 마음을 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여성이 먼저 연락하면 재밌다? 그건 어느 정도 감정이 쌓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관계 초반부터 기다리기만 한다면 여성 입장에선 이 사람은 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구나라는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한 통, 짧은 전화 한 통. 그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 몇 초의 행동을 아껴서 한 사람의 마음을 놓치시겠습니까? 사랑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먼저 연락하면 지는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자존심이 당신의 연애를 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심을 전하는데 체면은 필요 없습니다. 연락은 타이밍입니다. 그 타이밍이 지나면 기회도 함께 사라지니까요. 6. 눈치 없이 전 여친 얘기 꺼내는 순간. 아, 예전에 내 전 여친도 그런 스타일이었어. 무심코 튀어나온 이 한마디가 연애를 단숨에 망쳐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에 사는 48세 김 씨는 데이트 중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전에 만나던 사람은 이런 데선 불편해하더라고. 그 친구는 좀 털털했지. 지금 너랑은 완전 반대야. 그는 상대가 불쾌해하는 줄도 모르고 계속 전 연인의 이야기를 꺼냈고 결국 여성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중년 여성에게 있어 전 여친 얘기는 단순한 과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건가? 나를 그 사람과 비교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특히 상대방을 칭찬하는 식의 언급은 최악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여성이 느끼는 감정은 모욕감과 서운함이 동시에 몰려오는 복합적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왜 많은 남성들이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 않게 꺼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감정의 거리감을 인식하지 못해서입니다. 자신은 그저 예시로 든 것이지만 듣는 입장에선 나는 그 사람의 대체품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나는 솔직한 사람이야 라는 착각도 한몫합니다. 과거를 숨기지 않는 게 솔직함이라고 여기지만 연애에선 때로 침묵이 배려가 됩니다. 전 여친과의 추억, 비교, 해프닝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의 실수로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만나고 있는 여성과의 대화 중 전 연인 이야기를 꺼낸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그녀는 내가 이 사람의 과거와 경쟁해야 하나라는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연애는 현재의 사람에게 집중하는 관계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현재의 상대에게만 마음을 쏟아야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전 여친 이야기를 입에 올리기 전에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정말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한 말일까? 7. 문제 생기면 바로 회피하는 습관. 연애 중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잠수를 타거나 일부러 연락을 끊어버리는 방식으로 피하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55세 장모 씨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아무렇지 않게 잘 지냈지? 라는 메시지를 보내곤 했죠. 그는 말합니다. 말해봤자 서로 기분만 상하니까 그냥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여성들은 그렇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문제에서 도망간다고 생각하며 점점 정이 떨어졌죠. 문제가 생겼을 때 회피하는 습관은 관계를 깊게 만들 기회를 잃게 합니다. 감정을 조율하는 건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연애에서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죠. 갈등이 생겼다고 도망가면 상대는 이 사람이 감정을 함께 다룰 줄 모르는구나라는 실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회피를 선택하게 될까요? 많은 경우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나게 하면 그냥 멀어지면 돼.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알아서 풀리겠지. 이런 방식은 성숙한 연애와는 거리가 멉니다. 중년 여성은 이야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연애에 임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죠. 그런데 남성이 문제 상황마다 사라진다면 이 관계는 깊어질 수 없겠구나라고 단정하게 됩니다. 회피는 갈등을 유예할 뿐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복될수록 신뢰는 점점 금이 갑니다.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문제 앞에서 도망가기보다 마주 앉아야 합니다. 혹시 지금 다툰 뒤 연락을 끊은 채로 시간을 보내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 침묵이 상대에겐 이 관계는 끝났다는 신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랑은 부딪히며 다듬어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순간 사랑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8. 친절이 곧 사랑이라고 믿는 순진함.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왜 날 떠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부산에 거주하는 50세 윤 씨는 여성에게 늘 친절하고 배려심 넘쳤습니다. 운전해주고 가방 들어주고 밥값도 늘 먼저 냈죠. 하지만 막상 연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난 분명 그녀를 좋아했어요. 정말 성심껏 대해줬는데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하더군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친절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친절만으로는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친절이 감정인지 예의인지 단번에 구분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사람을 겪어왔기에 누가 나를 여자로 보는지 아니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해주는지를 본능적으로 압니다. 중년 이후의 연애는 단순한 배려를 넘어섭니다. 상대에게 설렘을 주는 표현, 적극적인 감정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 여성으로 존중받는 느낌이 중요하죠. 그냥 챙겨줬는데요 라는 말로는 연애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또 하나 너무 순진하게 잘해주면 언젠가 알아주겠지라는 생각도 금물입니다. 연애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표현하고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친절호감이라는 공식은 착각입니다. 여성은 다정한 남자에게 고마움을 느끼긴 하지만 사랑은 다른 결로 다가옵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을 명확히 전달하지 않으면 여성은 오히려 혼란을 느낍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성격이 좋은 건가? 이 모호함은 연애로 이어지지 못하고 좋은 오빠 혹은 편한 사람으로만 남게 하죠.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있으면서도 관계는 제자리 걸음인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좋아한다면 말로, 눈빛으로, 스킨십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친절은 마음의 문을 열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합니다. 9. 결혼 생각 없어라는 선언이 주는 실망. 전 결혼 생각은 없어요. 그냥 편하게 만나요. 처음엔 솔직한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여성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사는 50세 이모 씨는 데이트 초반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은 이제 관심 없고 그냥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는 거죠. 그는 자신이 쿨하고 솔직하다고 믿었지만 여성들은 얼마 안 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서로 편하게 만나자고 했는데 왜 다들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죠? 문제는 바로 그 결혼 생각 없어라는 한마디에 있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단순한 연애보다는 감정의 안정과 신뢰를 원합니다. 비혼주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와 어떤 관계로 남을 수 있을까를 궁금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 남성이 난 끝까지 책임질 마음은 없어라고 선언하듯 말한다면 그 말은 내 마음도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말이 상대의 감정을 차단해버린다는 점입니다.
마음이 막 열리려는 순간 이 사람은 어차피 끝까지 가지 않을 사람이구나란 생각이 들면 감정이 더 깊어지지 않게 스스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는 가볍게 만나려는 게 아니라 결혼이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남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방식에 따라 여성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결혼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선언은 여성에게 너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니야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를 만나면서도 결혼 이야기는 일부러 피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연애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서 서로의 인생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혼이 꼭 목적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자신의 삶에 포함될 수 있다는 가능성 정도는 열어두어야 합니다. 중년 여성은 지금의 연애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질문에 너무 쉽게 난 결혼 생각 없어라고 답하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요. 10. 노력하지 않으면서 진심은 있었다는 말. 내가 진심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연애가 끝난 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진심은 왜 상대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서울에 사는 58세 김 씨는 3번의 연애가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끝났습니다. 처음엔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트 약속도 미루고 연락도 줄어들었죠. 그러다 상대가 마음을 닫고 나면 그는 늘 말했습니다. 난 진심이었어. 그냥 표현을 잘 못했던 거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표현하지 않은 진심은 과연 존재하는 걸까요? 중년 여성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오늘 뭐 했는지, 왜 연락이 늦었는지보다 이 사람이 날 위해 시간을 쓰고 있나를 느끼고 싶어 하죠. 그런데 노력 없이 진심만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결국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연애에서 진심은 노력의 형태로 나타나야 합니다. 기억하려는 노력, 챙기려는 태도, 자리를 만들고 눈을 맞추려는 움직임.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아무리 진심이었어라고 말해도 그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진심이라는 말로 자신의 부족한 행동을 덮으려는 경우도 많습니다. 바빴지만 마음은 늘 너한테 있었어. 표현은 잘 못했지만 정말 좋아했어. 이런 말은 상대에게 그럼 나는 왜 그렇게 외로웠을까라는 상처만 남깁니다. 중년의 연애는 단순한 설렘을 넘어 일상의 정성과 책임감을 필요로 합니다. 진심이 있다면 그걸 보여줘야 합니다. 상대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끔 말이죠. 혹시 지금도 내 마음은 진짜였어라고 변명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다음엔 말보다 행동을 먼저 보여주세요. 진심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느끼게 하는 겁니다. 사랑은 머리로 이해시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게 해야 하는 감정입니다. 그 노력이 없었다면 그 진심은 혼자만의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연애 실패가 계속된다면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패턴은 없을까? 이번 이야기에서 소개한 10가지 착각은 많은 중년 남성들이 무의식 중에 빠지는 함정입니다. 여자는 외모보다 능력을 본다는 단순한 믿음, 경제력만 있으면 괜찮다는 안일함, 내 방식만 고집하는 태도, 그리고 감정 표현 대신 진심은 있었다는 말로 끝맺는 연애. 결국 관계가 실패하는 이유는 운이 아닙니다. 늘 비슷한 방식, 익숙한 반응, 그리고 변화 없는 태도가 연애를 망치는 거죠.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은 스스로 인지하고 바꾸려는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표현을 배우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다가간다면 중년 이후에도 충분히 깊고 따뜻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4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